안녕하세요, 여러분. 물리학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178쪽에 나와 있는 파동의 간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우리 입자와 파동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입자 또는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볼펜 또는 앞에 놓여 있는 책 또는 밑에 깔려 있는 책상,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분자라고 하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고, 지금 여러분이 듣는 소리 또는 물에 만들어진 물결과 같은 아이들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거나 또는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지 빛만 제외하고 말이죠. 이 빛이라고 하는 놈은 입자의 성질을 가지기도 하고 파동의 성질을 가지기도 해서 우리가 두 입자성과 파동성, 그래서 빛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상황을 먼저 머릿속에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우리 앞에 공이 지금 두 개가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하나의 공은 우리 A라고 부를 거고 다른 공은 B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리고 A와 B를 우리 마주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을 시켜 볼 거예요. 그렇다면 잠시 후에 공 A와 공 B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시간이 지나면 A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B는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A와 B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게 되고 결국 공 A와 공 B가 이렇게 충돌하는 순간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럼 A와 B가 충돌한 다음엔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A는 진행 방향의 반대쪽인 왼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고 B는 오른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겠죠. 정리하면 입자가 부딪히게 되면 즉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A와 B는 원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돼요. 이게 입자가 충돌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자, 반면 A와 B가 이렇게 입자가 아닌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A라는 파동이 있고 반대편에서 B라는 파동이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A라는 파동은 오른쪽으로 진행할 거고 B라는 파동은 왼쪽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서 A와 B가 만나게 되면 이 중앙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부터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의 내용이랑 같이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먼저 지금 우리가 파동을 만들 건데 우리가 줄을 가지고 여러 번 위아래로 흔들면 연속된 파동이 만들어지겠죠. 줄에 이렇게 물결팔처럼. 자, 그런데 우리 파동을 만들 때 이렇게 여러 번 만들지 않고 단 한 번만 위로 왔다 갔다 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물결로 만들어진 모양이 한쪽으로 쭉 진행하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죠. 그것을 우리는 펄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연속된 파동이 아니라 한 번의 파동, 끊긴 파동을 우리가 펄스라고 부르는데 지금 여기서 두 개의 펄스를 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 왜 연속된 파동을 보지 않고 펄스를 보나요? 연속된 파동은 우리 조금 이따가 볼 거고 먼저 연속된 파동을 다루기 이전에 좀 더 간단한 형태인 펄스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79쪽에 있는 가운데 그림 3-17 그림을 같이 봐줘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자, 이렇게 하나의 펄스 우리가 이름 붙일게요. A라고 이름 붙일게요. A라고 하는 펄스를 오른쪽으로 진행을 시킬 거고 반대편에서 이렇게 B라는 펄스를 왼쪽으로 이동시킬게요. 왼쪽으로 운동을 시킬게요. 그리고 A의 진동하는 폭, 요 진폭을 스몰 a라고 가정할 거고 B의 진폭을 스몰 b라고 한번 약속을 해봅시다. 그러면 펄스 A와 펄스 B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까워지게 되고 결국 어느 순간 두 펄스가 만나게 되겠죠. 그럼 그 만났을 때의 순간을 우리 두 번째 그림에 한번 점선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A가 먼저 이렇게 하나가 있을 거고 그리고 B가 하나가 이렇게 겹쳐 있겠죠. 그래서 진폭이 좀 더 큰 걸 A라고 하고 진폭이 좀 비교적 작은 걸 B라고 합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A는 지금 오른쪽으로 계속 운동하던 상황이고 B는 왼쪽으로 계속 이동하던 상황이죠. 자, 이 순간 우리 눈에는 사실 파동, 펄스 A와 펄스 B가 각각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 두 개의 펄스가 합성된 하나의 모양, 마치 이렇게 진폭이 A보다 그리고 스몰 b보다 더 큰 형태로 만들어진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파동만 눈에 보이게 돼요. 즉 우리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건 요 두 파동이 합성된 형태. 그래서 우리가 이 파동을 합성파라고 불러요. 이 합성파만이 우리 눈으로 보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파동에 관련해서 어떤 문제를 풀거나 어떤 상황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합성파가 주어져 있는 걸 보면 A와 B가 각각 나눠진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합성파 A, B가 더해진 이 합성파의 진폭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진폭은 놀랍게도 A의 진폭과 B의 진폭을 더한 값과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름 붙여서 중첩 원리라고 합니다. 각각의 진폭을 그냥 더한 것과 같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주면 좋겠네요. 그 다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우리가 위에서 입자 같은 경우는 각각이 부딪혀서 원래 방향으로 원래 있던 데 쪽으로 반대쪽으로 운동을 했었는데 파동은 조금 다른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펄스 A가 진행하던 방향으로 그대로 진행을 해서 A가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B도 마찬가지로 쭉 이동해서 우리가 볼 때 왼쪽으로 계속해서 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진폭은 두 파동이 합성되기 전과 어떻다? 똑같게 그냥 그대로 쓱 지나가게 된다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파동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파동의 성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불러요. 요 파동의 독립성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지만 나중에 다양한 상황을 해석할 때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요거는 절대 까먹지 말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합시다. 굉장히 간단한 얘기죠. 그냥 각각의 파동이, 각각의 펄스가
진행하던 그대로 그냥 진행하게 된다. 즉 각각이 뭔가 다른 파동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각각의 진폭을 가지고 진동수를 가지고 그대로 진행하게 된다는 게 바로 파동의 독립성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A와 B가 둘 다 위로 볼록한 경우만 봤어요.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펄스 A가 위로 볼록하고 펄스 B가 아래로 볼록한 경우를 보도록 합시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진폭은 스몰 a, B의 진폭은 스몰 b로 가정할게요. 그리고 A는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고 B는 왼쪽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펄스 A와 B가 움직이면서 어느 순간 만나게 될 거고 그 그림을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원래는 이 그림을 눈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A와 B가 각각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 점선으로 앞에처럼 점선으로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잘못했으니까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요 진폭은 A, 요 진폭을 B라고 했을 때 실제 우리 눈으로 보이는 합성판 어떻게 보인다? A와 B가 더해지면서 이렇게 위쪽으로 볼록한데 원래 A의 진폭보단 작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펄스를 보게 됐을 때 우리 눈으로 관찰 가능한 모양은 이 검정색으로 표현한 펄스가 아니라 빨간색으로 표현한 펄스가 실제로 눈에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펄스의 이 진폭은 얼마다? 스몰 a에서 스몰 b를 뺀 크기가 된다라는 거죠. 잠시 시간이 지나면 마찬가지로 A는 어떻게 하고 그대로 진행하던 방향인 펄스 A는 오른쪽으로 그대로 진행을 하고 계속 진행하던 방향 B도 왼쪽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즉 펄스 A와 B 또는 파동 A와 B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그냥 각각이 가지고 있던 특성을 그대로 보유한 채 그대로 진행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고 그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바로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부른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고 여러분 혼자 공부할 때 이렇게 그림을 나눠서 한 번씩 꼭 그려보길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속된 파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연속되지 않은 그냥 펄스의 경우가 어떻게 중첩되는지 어떻게 합쳐지는지를 봤으니까 이번엔 연속된 파동이 어떻게 겹쳐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이어서 연속된 파동이 겹쳐지는, 즉 중첩되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그냥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리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눈금으로 표시한 종이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볼 거고 여러분 EBS 온라인 클래스에도 요거를 쌤이 종이를 같이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할 때 이 종이를 이용해서 그림을 꼭 그려보는 연습을 하길 바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파동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연습을 꽤 여러 번 자주 해주면 정말 좋으니까 꼭 해주길 바랍니다. 먼저 아까 봤던 것과 비슷하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 A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얘는 이제 더 이상 펄스가 아니라 연속된 파동이에요. 얘는 오른쪽으로 진행을 할 거고 자, 그 다음 가운데다 좀 놓을게요. B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편의상 그리기 쉽게 이게 잠깐 점을 찍을 거고 이 점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번 그림 있죠? 이 그림은 잠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두 파동의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잠깐의 시간은 이 파동이 한 칸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A의 점 찍은 지점이 잠시 시간이 지나면 이 위치에 놓이게 될 테고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요 A라는 놈이 한 칸 이동한 형태예요. 선생님 왜 옆에 부분이 생겼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얘는 더 이상 펄스, 끊어진 파동이 아니라 쭉 이어진 연속된 파동이라서 옆에 부분을 이어서 그린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또 잠시 후에 그림을 그려보면 요 점이 이 위치에 놓이게 될 거고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 다음 순간 또 어떻게 되고 한 칸 옆으로 이동한 그림이 그려지게 될 테고 우리가 그림으로써 그림을 표현하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잠시 뒤를 또 그리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자, 한 번 더 진행을 한 걸 그리면 헷갈리네. 이렇게 될 거고, 자, 한 번 더.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즉, 지금 A라는 파동이 오른쪽으로 한 칸씩 한 칸씩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잠시 후가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서 점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거고 우리가 한쪽만 그냥 일부분만 관찰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잠시 뒤에 한 번 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지금 우리는 A라는 파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보일지 그림을 그리면서 쭉 살펴봤어요. 자, 이제 B라는 놈을 보도록 합시다. B는 이번에 왼쪽을 이동하니까 자, 시간이 지나면 이 위치에 놓이겠죠. 따라서 이렇게 될 거고 자, 한 번 더 시간이 지나면 이 위치에 놓일 테니까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그리고 잠시 후에는 마찬가지로 이 위치에 놓이니까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진행을 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 자, 잠시 뒤에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잠시 뒤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 즉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 잘 살펴보면 파동 A와 파동 B가 각각 마주보면서 진행을 할 때 우리 합쳐진 모양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A를 일단 시간에 따라서 그냥 쭉 그리고 B는 신경 쓰지 않으면서 A는 쭉 그리고 그 다음 또 A를 신경 쓰지 않으면서 B를 쭉 그렸어요.
즉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A와 B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그냥 독립적으로 진행하면서 더해진다는 걸 우리가 이용해서 그림을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는 걸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실제로 이 파동을 관찰할 땐 지금 이 그림을 그린 것처럼 보이진 않을 거예요. 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펄스 A와 펄스 B가 각각 보이지 않고 합쳐졌을 때 각각 보이지 않고 뭐가 보였어요? A, B의 합성파가 눈에 보였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A, B가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우리가 보면 A가 진행하는 거, B가 진행하는 거 각각 보이지 않아요. 단지 A, B가 더해진 형태, 이 합성파만 눈에 보이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현상을, 지금 이 현상을 실험으로 할 때 우리 눈에 이 파동이 어떻게 보이냐, 합성파의 모양을 매직으로 한번 굵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금 위에 있는 두 그림은 더해지기 위해서 진행하는 걸 그냥 그려놓은 거니까 합성파는 그리지 않을 거고, 이 세 번째 그림부터 한번 합성파를 그려볼게요. 자, A와 B가 겹쳐진 부분은 가운데 이 두 칸이에요. 가운데 두 칸이 더해지게 되면 하나는 위쪽, 하나는 아래쪽. 즉 A는 밑으로 볼록한 상태고 B는 위로 볼록한 상태니까 요 두 놈이 더해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진폭이 이렇게 사라지겠죠. 잘 안 보이나? 자, 이렇게 사라지게 될 거예요. 자, 잠시 뒤엔 자, 이렇게 포개져요. 완전히 똑같이 포개졌어요. 그쵸? 그래서 진폭이 더해지니까 이렇게 커져서 위로 볼록한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시간이 지나면 위에랑 같은 상황이죠. 하나는 위로 볼록, 하나는 아래로 볼록. 따라서 진폭이 더해지면 진동하지 않는 0이 되겠죠. 이렇게 진폭이 더해져서 0이 되고.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지금 파동의 모양이 서로 어때요? 정확히 일치해요. 더해지게 되면 진폭이 이렇게 커지게 되니까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다음 상황 보면 마찬가지로 하나는 위로 볼록, 하나는 아래 볼록. 따라서 진폭이 지워져서 이렇게 0으로 진폭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 상황은 파동의 모양이 정확히 일치하니까 진폭이 더해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림 잘 보이니? 선생님 색깔을 좀 다르게 했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자, 이렇게 모양이 될 거고, 자, 그 다음 상황도 보면 두 파동의 모양이 하나는 위쪽, 하나는 아래쪽 반대니까 이렇게 진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모양을 보면 A와 B가 겹쳐진 모양을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자, 여기 겹쳐진 부분만 보세요. 처음엔 가만히 진동 안 하는 것처럼 있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0 됐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중앙으로 보였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이렇게 위아래로 숭숭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 우리가 프린트를 꼭 뽑아서 한 번씩 해보길 원해요. 꼭 해보세요. 파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관찰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 그림을 실제로 그리면서 하면 아마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